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급과정 제3주차 절진 제5강 맥진과 제6강 안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학 제5강 절진. 절진은 맥진과 안진 두 가지의 진단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맥진은 맥을 보는 것이다. 맥박을 만져보고 질병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맥을 본다 하는 의미의 진단법입니다. 그 다음 안진. 안진은 환자의 피부, 손발, 흉복부 등을 만져보고 눌러보고 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맥진.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현대인에게 맥진을 하는 것은 그 효용성에서 큰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는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해당되는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맥상이 맥진의 진단 방법이 정확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복용하고 와서 맥진으로 그 혈압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환자들은 현대의학에 의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맥진은 다만 어느 장부의 병인가, 병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 병의 깊이와 낮음 이런 것을 구분하는 정도의 참고 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맥진. 맥상의 맥의 모양이죠. 맥상을 만들게 된 그 원리가 어떠한 것이냐. 우리 침대의학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심주혈맥, 심장의 박동이 맥박을 형성하는 원리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폐주백맥, 모든 맥은 폐로 온다. 폐기로 혈액을 공급하게 되어 있다. 비주통혈, 비통혈, 비생혈, 비장이 담당하고 있지요. 그다음 간장혈, 간이 혈액을 저장하고 간은 소설 기능을 담당하며 혈을 조절하고 있다. 다섯 번째 신장혈, 정혈 동원으로서 신은 신장혈이고 정생혈이다. 그래서 정과 혈이 관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맥상은 장부기혈의 성쇠와 장부기혈의 편성편쇠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적 의의는 질병 부위의 성질과 정사의 성쇠를 진단할 수 있다. 병의 부위가 체표에 있으면 부맥이다. 뜨는 맥이다. 피부 위로 뜨는 맥이다. 병의 부위가 체내에 있으면 침맥이다. 그래서 표병은 부맥이고, 그 다음 이 병은 침맥이다. 깊은 맥이다. 다음
한증은 차가운 증상의 한증은 지맥이고, 지각한다 할 때 쓰는 지죠. 천천히 뛰는 맥이다, 지맥이고, 열증은 상맥이다, 빨리 뛰는 맥이다. 그래서 지금 맥 상태가 네 가지가 나와 있죠. 부맥, 침맥, 지맥, 상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맥이 힘이 없으면 정기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을 우리는 허맥이라고 부른다. 허맥. 그 다음 맥이 실하고 힘이 있으면 사기가 성한 실증의 맥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실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6가지의 맥 모양, 맥상, 부맥, 침맥, 지맥, 상맥, 허맥, 실맥, 이 6가지를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28가지의 맥의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정통 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 맥이고요. 현대 맥진의 임상에서는 부맥, 침맥, 지맥, 상맥, 그다음 허맥, 실맥, 이렇게 6가지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병의 발전 추세와 예후. 오랜 병에서 완맥이 나타나면은 위기가 점차 회복되고 그 병이 호전되고 있는 징조이다. 완맥이 나타나면 호전되는 것이고, 그 다음 크게 뛰는 홍맥, 넓은 홍자죠. 넓은 맥이 나타나면 사기가 성하고 정기가 쇠퇴하는 위급한 징후이다. 외감 열병에서 완맥이 나타나고 열이 내리면 병이 낫는 것이다. 맥이 빠르고 열이 나며 팔다리를 가만두지 못하면 병이 깊어지는 것이다. 병이 발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맥이 나타나면 병이 고쳐지는 징후고, 크게 뛰거나 빠르게 뛰면 이것은 병이 급해지는 징후이다. 맥진법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눈다. 편집법, 삼부진법, 총구진법.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촌구진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얘기는 삼부구후법, 세 부분, 하부, 중부, 상부의 부분으로 나눠져서 머리, 손과 발, 하늘, 땅, 인 하나다. 천지인 합일사상에 의해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9가지 혈자리가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진단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 삼부진법, 촌구법, 부양혈, 그 다음 태계혈. 총구는 우리 오장육부의 장부의 병을 진단하는 방법이고, 부양혈은 위기를 진단하는 것이고, 태계 심경의 원혈이죠. 태계혈은 신장의 기를 진단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촌구진법은 조금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촌구 진법의 원리. 촌구는 양쪽 손목의 요골 요골 부위에 맥이 뛰는 자리, 결국 태연의 혈자리, 폐경락, 수태음 폐경의 원혈인 태연의 혈자리가 있고, 그다음 수태음 폐경의 원혈의 자리이며 폐경 기혈이 모이는 곳으로 맥회이기도 해요. 맥회혈이죠, 태연이. 오장육부 12경맥의 기혈 운행은 폐경맥에서 시작이 된다. 모든 맥은 폐로 모이므로 폐조 백맥, 오장육부의 병리 변화를 총구맥에서 진단을 한다. 폐경은 중추에서 시작되고 비경과 함께 태음경에 속한다. 그렇죠? 수태음 폐경, 족태음 비경. 비위는 후천의 근본으로 기혈을 생성하는 원천이므로 촌구맥을 짚어서 장부 기혈의 성세를 판단한다. 그럼 촌구맥은 어디에 있나 하는 것입니다. 촌구맥의 구체적 분류와 장부. 촌구맥은 이 그림에서 보면 이쪽 왼쪽이 손바닥 쪽입니다. 여기가 요걸 두고 촌에 해당되는 것이 태연. 이것은 어제에서 일촌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수태음 폐경의 형혈인 어제의 일촌 몸쪽으로 있는 것이 촌. 그 다음 관은 손목 엄지 요골두 아래 부분, 톡 올라와 있죠. 요골의 머리 모양 톡 올라온 부분 관. 그 다음 척, 촌관척인데요. 촌에서 몸쪽으로 일촌이 관, 또 관에서 몸쪽으로 일촌이 척, 촌관척. 그래 촌구맥의 세 부위는 촌관척이다. 그래서 검지와 중지와 약지 세 손가락 지두, 손가락 끝을 눌러보면서 맥을 진단하는 방법, 촌구맥. 이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손가락 어제로부터, 여기가 어제에서 일촌에 되는 촌, 관, 척. 여기서는 검지를 대고 그 다음 중지를 대고 그 다음 약지를 댄다. 촌, 관, 척이다. 자, 좌우로 촌구맥 부위와 장부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하는 겁니다. 내 몸을 내가 바라볼 때에는 오른쪽 촌의 폐가 비신 음이기 때문에 몸 안쪽으로 음이죠. 폐비신의 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 왼손의 촌관척에는 심, 간, 신을 나타낸다. 장이니까 음이죠. 가운데 몸 안쪽으로 장이 나타나져 있고요. 그 다음 몸 바깥쪽으로 오른쪽에는 폐와 표리관계에 있는 폐, 대장 밖으로, 촌이 대장, 관이 위, 그 다음 척이 삼초, 기를 나타내는 오른손의 맥상. 그 다음 왼손 손목은
음을 나타내는 맥상이 있는데 음의 장인 심, 간, 신이고 왼손의 바깥쪽으로는 심장에 표리관계에 있는 소장, 담, 방광이 맥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우리가 오프라인 실습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질의 방법과 주의사항. 시간은 새벽에 하는 것이 좋다. 환자의 자세는 손목이 심장 높이에 오는 것이 좋고 편안한 자세로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입식 생활을 하는 현대인은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손목의 높이를 환자의 심장 높이 정도 올려서 취하는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인 것일 것 같습니다. 손목을 대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을 손등의 양지혈에 대고 검지, 중지, 약지를 태연부터 천관척처럼 검지, 중지, 약지를 3개를 댄다. 총 4개의 손가락을 사용하게 되는데 총관척에 대는 손가락을 총안, 그 다음 엄지로 양지에 대는 손가락을 대는 방법을 단안 그럽니다. 심안거 손가락 대는 방법은 거 부치 경증을 진단하는 것이고 안 깊은 곳 꾹 눌러서 재는 거 안. 심은 거와 안의 중간 정도로 손가락을 누르는 방법, 그걸 거 안심. 그다음 평식이라는 이란 맥진을 하는 술자의 한 번 숨 쉬는 시간으로 환자의 맥박수를 재는 것이다. 50동 진맥할 때는 맥박이 50차례 뛸 때까지 재보아야 한다. 50차례 뛰도록 맥상이 잘 안 잡히면 그 횟수를 2차례, 3차례 하는 방법도 씁니다. 그래서 약 100번 들 때까지, 150번 들 때까지. 다음 평맥, 정상적인 맥이라는 뜻이고요. 3부 맥이 다 잡히고 한 호흡에 그 맥이 4차례 정도 뛴다. 1분에 72회 내지 80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뛰면서 완만하고 조화롭고 힘이 있고 순조롭고 균등하며 급하지도 느리지도 길지도 짧지도 높지도 낮지도 않은 맥, 그게 평맥, 정상적인 맥이다. 이게 70시간에 한번 본인의 맥을 잡아보시면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맥의 특징, 평맥에는 위, 신, 근이 있다. 그래서 비 위에 비장의 기, 신은 심장, 그 다음 근은 콩팥, 신장이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평맥에는 위, 신, 근이다. 해당되는 장부는 비장, 심장, 신장이다. 평맥의 3가지 특징이 또 나오네요. 위는 위기가 있는 맥, 신은 심장에 신기가 있는 맥, 근은 신장, 콩팥의 기가, 신기가 있는 맥이다. 평맥은 인체 내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사계절 기후 영향도 받고요. 성별이나 나이, 또 체형, 체격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정서, 현대인의 가장 힘든 부분이 이 정서에 평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희 즉 기완, 너무 기뻐하면 기가 늘어진다. 완. 그래서 심장과 관련되는 기입니다. 노 즉 기상, 분노하면 기가 위로 오른다. 간에 간기
울결이 되면 분노하는 마음이 머리 끝까지 두정부까지 오른다. 비 즉 기소, 너무 비통하면 그 기가 소모된다. 사 즉 기결, 관련되는 장은 비장이죠. 생각이 너무 많으면 기가 뭉친다, 묶여버린다. 공즉기야, 콩팥과 관련되죠. 공포가 심하면 기가 밑으로 떨어진다. 그다음 노동과 휴식에 대해서 과도한 노동이나 과일, 너무 휴식을 많이 해도 우리 맥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음식, 더운 음식, 찬 음식, 기름진 음식, 상한 음식 이런 거에 따라서 맥에 영향을 준다. 맥과 병증.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6가지 맥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맥, 약간 눌러도 잡히지만 힘을 주면 잡히지 않는다. 실증이나 허증에서 부맥이 나타난다. 사기가 체포를 침범했을 때는 위기가 저항하여서 맥이 체포에 나타나 약간 눌러도 잡힌다. 이와 반대 현상으로 오랜 병으로 체질이 허약해져도 부맥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힘이 없다. 부맥. 침맥, 깊은 맥, 약간 눌러서는 잡히지 않고 힘을 주어 눌러야 잡히는 맥이다. 이증의 맥상이죠. 사기가 체내에 몰려 기혈을 어체시키면 맥은 가라앉고 힘이 없다. 이실증. 장부가 허약하고 전기가 부족하면 맥은 가라앉고 힘이 없다. 이허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지맥, 지맥은 찬 맥이죠. 한기에 의한 것. 한 번 호흡할 때 3번 뛰는 맥, 1분에 약 6번 이하. 한이 응결되어 기가 어체되고 양의 운하 기능이 손상되므로 맥이 천천히 뛴다. 맥이 늦으나 힘이 있으면 냉이 쌓인 한증이고 힘이 없으면 허한증이다. 허증과 한증이 겸증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 상맥, 빠르게 뛰는 맥입니다. 한 번 호흡할 때 5번 이상 뛰는 빠른 맥, 1분에 90분 이상 뛰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병증은 열증을 나타낸다. 힘이 있는 것은 실증이고 힘이 없는 것은 허증입니다. 실혈증에 나타나는 것은 유력한 상맥이고 음호해서 허증으로 나타나는 무력한 것은 허삭증이 되겠습니다. 허맥, 가볍게 짚으면 무력하고 힘주어 짚으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의 맥, 허맥이다. 기혈 부족으로 추동이 무력해지고 혈맥이 공허하다. 기혈 양허, 실혈, 그다음 탈수, 장부 허증의 허맥이 나타난다. 실맥, 가볍게 짚으나 힘을 주나 힘이 있는 맥. 뭐 어떻게 짚어도 맥이 힘이 있게 느껴진다. 이것을 실맥이라고 하는데 실증이나 담, 식체 등에서 나타난다. 사기가 성하고 전기가 허하지 않으므로 맥관이 충실하고 힘이 있는 맥, 실맥. 이 6가지를 차분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지금부터는 간략간략하게 설명, 의미만 전달하겠습니다. 28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두 맥이 남았습니다. 미맥, 미세하다, 가늘다 이런 뜻이죠. 맥상이 가늘고 연약하여 누르면 끊어진 듯한 맥이다. 미맥. 어떨 때 생기느냐? 음양 기혈이 허증이거나 쇼크로 허탈해지거나 만성 허약증에 미맥. 세맥은 가는 세자 세맥. 맥이 실처럼 가느나 세게 짚으면 잡힌다. 기혈 양허나 허로증, 습병에 세맥이 생긴다. 홍맥, 넓을다. 파도와 같이 큰 맥. 오는 맥이 크고 가는 맥이 약하다. 양열, 항성, 정허, 사성. 정이 약해지고 사기가 커지는 홍맥이 생긴다. 열사가 항성하여 내열이 심하여 맥관이 확장되어 기혈을 세게 하기 때문에 큰 맥이 잡힌다. 산맥, 흩어진다. 맥이 빨라졌다 늦었다 하면서 고르지 못하고 부하고 산란한 맥, 산맥. 기혈 부족하거나 하거나 원기가 소모된 위중한 맥상이다. 활맥, 미끄러워질 활이죠. 스키에서 활각, 미끄럼타다. 미끄러져 습이 있거나 물이 있는 그런 느낌. 맥상이 미끄럽고 구슬이 구르는 것처럼 완만한 원활한 맥이다. 담음, 식체, 실열, 음주, 임신에서 나타난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맥이 원활하고 힘이 있는 것은 영혈과 위기가 충실한 상태이다. 활맥과 구분을 좀 해보라 하는 뜻이죠. 상맥, 맥이 순조롭지 못하고 껄끄럽고 가늘고 더디며 짧고 힘든 맥. 기혈 어체가 되거나 정열이 부족한 상태. 장맥, 맥박의 파동의 폭이 길어 총관척을 초과하는 느낌의 맥.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간양 상황이나 양성 내열이 발생이 된다. 일반적으로 맥이 길고 완만한 것은 중기가 왕성하고 건강한 맥상이다. 짧은 맥자 단맥, 맥박의 파동이 짧아 청관척에도 미치지 못하고 관부에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운데에 나타난다 이거죠. 유력한 것은 기가 어체된 것이고 무력한 것은 기허한 증상이다. 현맥, 요거는 하나 좀 알아두시면, 현은 가야금 줄처럼 현악기 줄과 같이 팽팽하게 느끼는 그런 맥입니다. 그래서 기와 기체 관련된 맥상은 현맥이다. 간기 울결이 됐거나 간과 관련되는 병일 때 현맥이 잡힙니다. 형맥, 맥이 부하여 북가죽을 누르는 것처럼 표면은 든든하나 속이 빈 것 같아. 가죽 혁자죠. 형맥. 출혈이나 유정 여성의 하혈 등에서 나타난다. 규맥은 파라는 뜻입니다. 겉은 만져지는데 속이 텅 비어 있는 느낌. 팔을 만지는 것처럼 부대하고 무력하며 속이 빈 느낌이 나타내는 맥, 규맥. 피를 많이 흘린 후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규맥 같은 거 잡을 기회가 현대에서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 출혈이 많으면 병원에 이송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요. 긴 맥, 긴장한 맥. 팽팽하게 꼬인 줄을 누르는 감이 있을 때, 한증, 통증, 숙식. 한사가 체표에 침습하면 부긴맥, 체내에 침습하면 침긴맥, 부는 표증이고 심은 이증이죠. 긴장되는 맥, 복통과 관절통이 있다. 완맥, 늘어지는 맥. 자, 완맥은 병이 나아지는 증상의 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한 호흡에 4번 뛰고 맥이 균일하고 완만하게 오가는 정상적인 맥이다. 맥이 늦추어지며 완만하면 병맥으로 습증, 비위, 허약에서 나타난다.
뇌맥, 맥상을 심취하면 실하고 크고 현하고 긴하다, 견고하다. 음한 내실, 적취, 증가, 비괴, 산증. 자, 이런 것, 이 내용도 우리 오프라인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맥은 맥상이 연하고 약하고 꾹 눌러야 잡힌다, 기혈이 부족했을 때. 류맥, 맥이 위로 뜨고 가늘고 연하다, 허증이나 습증에 생긴다. 복맥, 맥이 엎드릴 복자죠. 맥이 숨어 있어서 뼈까지 눌러야 잡히는 맥, 복맥. 동맥, 맥이 콩알 고르는 것처럼 활싹하고 미끄럽고 빨리 뛰고 유력하다. 통증이나 놀랬을 때 경증, 동맥 통통통 뛴다. 촉맥, 맥상이 급하고 빠르며 불규칙하게 멎는다. 양열이 성한 실혈증이고 기혈, 담읍, 숙식 등이 어체된 것. 풍습성 심장병 등의 촉맥이 생긴다. 결맥, 맥상은 느리고 완만한데 불규칙하게 멎는 맥, 한이 몰리고 기가 정체돼서 그렇다. 한담, 어혈, 증가, 적취, 심혈관계 질환 등의 결맥이. 대맥, 규칙적으로 먹고 시간이 길다. 장기 쇠약, 풍증, 통증, 놀람, 임신. 마지막으로 질맥, 한 호흡에 7, 8번, 분당 140 이상 뛰는 맥. 엄청 빠르게 뛴다는 뜻이죠. 상맥보다 빠르게 뛰는 것. 진음이 쇠골하고 양기가 항전되었고 온열병이고 결핵 등에서 생긴다. 자, 맥강으로 28맥을 분류했는데요. 우리 교재 188쪽을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쭉 설명했던 맥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숙지하셔야 할 맥이 부맥, 침맥, 지맥, 상맥, 허맥, 실맥. 거기서 이제 우리 진단에 자주 나오는 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맥, 현악기처럼 팽팽한 맥, 그다음 뭐 활맥 이런 거 정도 미끄러운 맥이죠. 하여튼 6가지는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비슷한 맥의 간별, 상사맥의 간별, 비리법, 대거법 이런데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맥, 유사한 맥이죠. 또 반대되는 맥 이런 개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상견맥의 중요한 병증, 그래서 그 표를 담아봤습니다. 자, 부긴맥, 부하고 긴장된 맥이다 이런 뜻입니다. 뜨는 맥이고 완한 맥이다. 부상맥은 뜨면서 열증에 나타나는 것이다. 부표, 삭, 열, 표열증. 부활맥, 뜨는 맥이면서 미끄럽다. 그러니까 표증에, 부의 표증에, 담, 습담이죠. 미끄러운 게 담, 풍담에 침수방. 침지맥, 깊은 맥이면서 그 다음 천천히 뛴다. 한증이죠. 현상맥, 현임은 팽팽하게 당기는 현악기 같은 맥인데 열증에 의해서 상맥은 열증이죠. 긴맥, 산맥, 열증 어체되어 간담, 스벨다. 활상맥은 뭐냐? 빨리 뛰면서 미끄럽다. 담열증이다. 담은 활이죠, 미끄럼죠. 삭은 열이다. 자,
말로를 맥의 이름을 보고서 그 증상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홍상맥, 크면서 열증이다. 외감 열병에 나타나는 것이다. 침현맥, 깊은 이병이면서 팽팽한 맥이다. 현악기 맥이다. 간기어체, 간기 울결이라는 뜻이죠. 숨. 침생맥, 이병. 그다음 현세맥, 침안맥, 침세맥, 현활맥. 괴상한 맥, 맥에 위신근이 없는 그런 맥이다. 괴상한 맥이다. 삼맥점 장부의 쇠갈되고 위가 쇠퇴한 병지, 이러이러한 병들인데 이것이 다 명이 다한 그러한 맥입니다. 괴맥. 부녀들의 맥증, 월경, 폐경, 이러한 부녀들에 따로 하는 맥진이 있다. 어린이 맥진, 3세 이하 아이는 한 번 숨 쉬는데 7, 8회가 평맥, 정상적인 맥이고 5, 6세 아이는 이 6회 정도가 정상적인 맥이다. 그래서 7, 9회는 상맥이 되고 4 내지 5회는 지맥, 한증이 되고 열증이 된다, 이런 것이죠. 7, 9회는 열증, 4, 5회는 한증. 그래서 삼맥, 지맥. 맥진은 부친과 지삭과 강양만을 구분하여 음양, 표리, 한열과 정사성쇠를 판단한다. 부삭은 양, 침지는 강약으로 허시를 판단하며 완급으로 정사를 구분한다. 어린이 맥진. 맥진의 마지막, 맥증이 순역과 종사. 맥질이 순역 판단. 순한 것은 맥과 증이 상응되는 것. 열이 나면 무슨 맥? 상맥이 되고, 한이 나면 지맥이 되고, 이렇게 상응하는 것. 역증이 있습니다. 맥증과 증이 상응되지 않은 맥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상응하지만 이렇게 거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너무 노쇠하거나 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네. 이상으로 안진의 맥진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제 6강 안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뜸 진단학 제6강 안진. 안진이란 병자의 피부, 손발, 흉복부 및 기타 부위를 만져보고 눌러보는 방법으로 진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 진단법은 망진, 문진, 절진과 안진, 흉복부 등을 안진함으로 해서 질병의 부위나 그 성질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에는 형태나 온도, 소리, 긴장도, 징괴, 경락, 허리, 맥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합참, 전체 모아서 참고하는
그래서 진단의 결론을 내는 변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진을 할 때 주의사항은 안진 시 치료받는 사람의 동의를 꼭 얻어야 됩니다. 어디를 좀 보겠습니다. 어디를 만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갑자기 힘을 주어 병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 추운 날에는 먼저 손을 녹인 후 안진을 해야 된다. 이제 술자가 환자의 몸에 손을 댔을 때 환자의 몸이 따스하다고 느껴지면 내 손은 술자의 손은 찬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안진을 중단하고 내 몸을 먼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안진의 방법. 손으로 대보기. 손가락 끝이나 손바닥을 대어본다. 열이 있나? 그 피부가 윤택한가? 거칠지는 않은가? 그 다음 만져보고 누르기. 병자의 환부를 만져본 다음 약하게 시작해서 조금씩 강도를 더해가며 눌러봅니다. 흉복부나 종물, 단단한 것이 있는 경우죠. 종물이 느껴지는 부위를 눌러 심부에 꾹 눌렀을 때 압통이 있는지 없는지, 종괴의 상태, 성질, 종창의 정도를 파악해야 된다. 중앙으로부터 좌우로, 그 다음 심하, 가슴 아래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끝 지두로 눌러본다. 손가락 3개로 눌러본다. 순서는 가슴 부위, 늑하, 갈비뼈 아래죠. 위안부와 소복 좌우로, 제중, 배꼽이죠. 제박, 배꼽 주변, 제하, 그 다음 소복, 그 다음 안진을 하면서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증세를 살피고 병을 문진한다. 아프냐 안 아프냐, 그런 속으로 불편하냐, 그런 것들을 문진을 해보아서 그 병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피부의 안진. 사기가 성하면 열이 있고 양기가 쇠하면 한증이다. 열증과 한증. 표열증. 처음에는 열이 심하나 오래되고 있으면 덜해지는 느낌이 나고, 이열증. 속이 열이 있는 병이죠. 이열증. 오래되고 있으면 열이 심해지는 것은 체내에 열이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 허증과 실증. 허증. 피부가 연하고 만져주기를 좋아한다. 허증일 경우에는 그 해당에 있는 부위에 손을 대고 있으면 따뜻해져서 편안해 합니다. 실증. 피부가 굳고 만지지 못하게 한다. 손을 대면 깜짝깜짝 놀라든가 아프다 그럽니다.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실증이다. 가볍게 눌러도 아프면 병 부위가 얕은 곳에 있는 것이고, 힘을 주어 눌러야 병이 아프면 병 부위가 깊은 곳에 있다. 피부가 마르고 야위면 진액이 부족한 것이다. 피부가 고기비늘처럼 갈라지면 음혈이 부족한 것이다. 노인분들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도 피부가 굉장히 얇게 변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안진으로 알 수가 있고요. 수종과 기종. 수종은 우리 살을 누르면, 피부를 눌러보면 쑥 들어갔다가 되나오지 않는 것은 수종이다. 그런데
꾹 눌러서 그 누른 자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은 기의 종이다. 부종 그러는데 부종에는 두 가지 수종과 기종이 있다. 창량, 붓고 굳으며 열이 없는 것은 한증이고 붓고 열이 나고 아픈 것은 열증이다. 수족의 안진, 수족이 냉하면 양어 음성이며 수족이 뜨거우면 음호 양성이다. 이마의 열이 손바닥 열보다 심하면 표열증이고 손바닥 열이 이마보다 심할 때는 이열증이다. 양어증에서 사지가 따뜻하면 양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팔다리가 차면 병이 중하여 예후가 좋지가 않다. 흉협부의 안진, 가슴을 누르면 답답해하고 아파하는 것은 담, 열, 기의 울체 또는 수음이 어체된 것이다. 오른쪽 혀부에서 간이 커져 단단하게 만져지면 간기가 어체되어 혈이 몰린 증상이다. 만져지는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평평하면 간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여야 한다. 오른쪽 옆구리가 붓고 아프며 열이 나며 누르지 못하게 하면 간이 간옹이다. 다음, 허리맥, 허리의 안진. 허리가 어느 곳이냐면 왼쪽 젖꼭지 1천 정도 아래, 유근과 유중 사이 정도 됩니다. 그곳에 맥이 뛰는데 그것을 허리맥이라고 합니다. 왼쪽 젖꼭지 아래 심천 박동이 느껴지는 곳을 허리, 그 박동을 허리맥이라고 한다. 허리는 종기와 12경맥의 기가 모이는 곳으로 원기와 장부 기혈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허리의 박동이 미약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종기가 허약해진 것이다. 박동이 눈에 보일 정도면 종기가 항진되어 밖으로 넘쳐나온 것이다. 허리의 박동이 아주 크면 위급한 징후이다. 임산부나 산후에 나타나면 주의하여야 한다. 갑자기 까무러치거나 크게 허하거나 실하여 손목의 맥이 촌관척, 총구맥이 잡히지 않을 때에는 허리맥의 박동으로 종기의 유무를 판단한다. 허리맥. 장부의 복진도, 폐가 있는 지에 눌러보는 것이고 왼쪽의 간, 그러니까 환자로 보면 오른쪽이겠죠. 그다음 폐 사이에 심장, 비장, 배꼽 아래 콩팥, 신장, 허리맥이 왼쪽 젖꼭지 아래 허리라는 부분이 있다. 복부의 안진, 오장의 복진, 장부가 위치한 부근의 피부 상태, 거칠어진다, 털이 났다, 움푹 올라왔다, 움푹 들어갔다, 훌룩 올라왔다, 움푹 들어갔다. 복벽의 긴장 정도, 압통, 경결 상태, 박동의 상태로 복지를 한다. 증상별 복진, 복만, 배가 빵빵하게 부어오른 거, 부가 불러오며 그득한, 배가 불러오며 그득한 증상, 변비, 설사, 복수, 간 종대, 비장, 종대 등에서 발생된다. 실증, 복만의 내용이 충실하고 긴장되고 누르면 복벽에 압력이 있다. 변비, 위장에 열이 있다. 허증은 복만하되 긴장력이 약하고 이완되고 무력한 것이다. 설사나 비양 부족에서 나타난다. 복만, 배가 빵빵하게 불어왔을 때 방법이죠. 진단하는 방법.
심하만 명치 끝이 답답하고 그득한 증상, 비위의 양기 부족으로 운하 기능이 실조되어서 그렇다. 수정이 중초에 정체된 것으로서 한온, 긴장과 연암, 긴년, 통비, 수명 등을 절진해서 진단한다. 흉협, 고만, 흉협이 가득하고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있을 때 특히 우측간의 종대를 잘 관찰해야 한다. 하복통, 소복이 팽만한 것으로 소변 분리, 수증과 소변 자리의 혈증 그리고 어혈 등이 있다. 동계, 동계는 동맥의 박동을 느끼는 것이다. 심, 심하, 복부, 재상, 재중, 재하로 구분하여 관련 장부를 에 대해서 진단한다. 흉협, 고만, 갈비뼈 아래쪽 이렇게 좌우로 통증을 진단하는 것이고요. 자, 심계, 허리에 심하게, 재상계, 이쪽이 동계가 생기면 심장, 심포의 질환이고요. 심기가 어체됐을 때 재상계에 되고, 재중이 뛰면 소화기계통, 비장이 이상이 있는 것이고요. 재하에는 콩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압통, 배가 아프고 눌러지기를 좋아하면 허증이요, 누르지 못하게 하면 실증이고, 국소 비위가 아주 뜨겁고 아프면 내옹이며, 배가 북처럼 커진 것은 고창이라 합니다. 종괴, 복강 내 덩어리가 생겨서 아픈 것은 적취, 혈이 모인 것이 적, 기가 모인 것이 취. 적은 혈이 쌓인 것으로 오장에 생기며 음기임으로 한 곳에 생겨서 아프다. 취는 기가 모인 곳으로 육부에 생기며 양기임으로 이동한다. 적과 취의 구분입니다. 왼쪽 아랫배가 아프며 누르면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은 변비이고, S상 결장 부위, 우리 경락으로 하면 좌복결자리입니다. 좌복결.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며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은 장옹이다. 오른쪽 우복결, 맹장염. 현대 고전 용어로는 충수염, 현대 질병은 맹장염. 경혈, 복모혈과 배유혈. 복모혈, 모혈은 장부의 기가 흉복부에 모이는 곳으로 오장육부의 병변은 그 상응하는 모혈의 압통, 과민, 종창, 경결 등이 나타난다. 배유혈, 장부의 기가 배부의 특정 부위에 모이는 경혈로 족태양 방광경의 제1선에 나타난다. 명칭에 상응하는 장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해당 장부의 병변과 진단에 그리고 치료에 쓰인다. 복모혈의 안진, 전증은 심포의 모혈이요, 중부는 폐의 모혈이고, 그죠? 기모는 간의 모혈, 1호는 담의 모혈, 경모는 콩팥의 모혈, 천추는 대장의 모혈, 고골은 심장의 모혈, 장모는 비장의 모혈, 성모는 삼초의 모혈, 관어는 소장의 모혈, 중국은 방광의 모혈이다. 복모혈도 눌러봐서 진단에 활용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치료점이 된다.
배유혈, 예, 방광일선, 폐유, 고름류, 심유, 독유, 격유, 간, 담, 비, 위, 삼초, 신장, 기해, 대장, 관원유, 즉 방광일선의 양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곳에 병변을 진단하는데 불룩 솟아올랐다, 푹 꺼졌다, 거칠거칠하다, 실핏줄이 보인다, 뭐 털이 난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안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락은 체표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반응을 만져보고 살피면 체내 질병을 알 수 있다. 배유혈은 장부의 병리 변화가 잘 나타나는 곳으로 경결, 압통 등이 나타난다. 폐에 병이 있으면 폐유혈의 결절 또는 중부혈의 압통이 나타난다. 간에 병이 있으면 간유혈과 기문혈의 압통이 있으며 위에 병이 있으면 위유혈과 중환혈의 압통이 있다. 이와 같은 복모혈, 배유혈을 안진함으로써 어느 장부의 기능이 지금 떨어져 있는지 과도한지 하는 병 상태를 진단하고 또한 그 혈을 치열함으로써 치료점을 찾아 침뜸으로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6강 안진을 모두 마치고 이상 침뜸 진단학 개론과 사진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으로 사진에 대한 오프라인 수업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